안녕하세요. 암 전문의 김자영 원장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방광암 환자분들, 이 중에서도 이제 표재성 방광암 환자분들, 무엇이 걱정인 건가, 무엇이 두려운 건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데 두려워하고 있는 분은 누구신가, 그리고 이런 분들은 조금 걱정하시고 관리하셔야 된다. 오늘 이 이야기를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표재성 방광암을 주제로 가지고 나온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워낙 이제 많이들 표재성 방광암 환자분들 계시는데 노이로제가 있을 만큼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명확하게 짚고 갈 것들 알려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준비했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암 면역 관련해서, 암 보완 치료 관련해서요, 항상 가장 잘 맞는 짝이 있어요. 모든 암 환자분들이 다 동일한 보완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이 환자 군은 정말 이 치료가 더 도움이 된다, 이런 치료들이 있는데, 방광암 같은 경우는 가장 짝이 잘 맞고 도움이 가장 될 만한 치료는 이뮤노시아닌, 이뮤코텔이라는 치료거든요. 그래서 이 이뮤코텔 치료 이제 이 이후에 다음 편들에 이제 준비도 할 건데, 이 이뮤코텔을 사실 제대로 하는 분들이 별로 없으세요. 방광암에 너무 중요한 치료제인데 이뮤코텔 치료를 제대로 하는 분들은 없기 때문에 제가 이거 제대로 하는 거, 이것도 이야기를 해야 돼서 오늘은 먼저 표재성 방광암, 무엇이 두려운 건가, 누가 두려워해야 되는 건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서두가 좀 길었는데 하나 더 좀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미토의원 하면서요, 이제 80 넘으신 어르신께서 방광암 진단받고 오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80이 넘으셨어도 이 방광암에 관련해서는 표재성 방광암인데도 걱정이 굉장히 많으셨고,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월남전에 참전을 하셨던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자기는 아무래도 고엽제 때문인 것 같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럴 만도 한 게, 이 방광이라는 곳은 우리 몸에서 대사를 하고 난 많은 물질들이 마지막에 이제 거쳐서 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평생도록 우리 몸에 들어온 모든 것에 대해서 항상 영향을 받고 있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암에 노출될 가능성도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정말 계속 많아지는 게 방광이기도 해서, 어느 나이 때에 걸리셨다 해도 걱정이 많고, 지금 현대인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앞으로도 걱정해야 할 암이 방광암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서두를 좀 많이 말씀드렸고요. 이 방광암 환자분 중에서 표재성 방광암 환자분들이 왜 걱정이 많으냐면, 대부분 표재성 방광암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방광암을 진단받았을 때요, 우리나라 모든 환자분이 매년 한 4천에서 5천 정도 방광암 진단을 받고 있거든요. 이 중에서 한 70%가 표재성 방광암이에요. 이 표재성 방광암이라는 거는 0기 내진 1기를 표재성 방광암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0기 내지 1기 암이다 라고 하면은, 다른 암 같은 경우는 너무 다행이다, 너무 초기에 발견됐다 하고 수술하면은 그만인 암이에요. 별게 아닌 암일 수도 있는 기수가 0기, 1기인데 왜 방광암 환자분들은 이 스트레스,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냐면, 어떤 두려움이 늘 깔려 있냐면, 재발률이 많대, 방광암은. 이게 재발을 계속 하다 보면은 방광을 부분 절제가 아니라 적출할 수도 있대. 이 두려움이 굉장히 크세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재발할 때마다 경료도 절제술을 계속 해가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제가 많게는 한 10번 가까이 하신 분도 본 적은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사실 너무 힘들다고 그러세요. 병원에서는 별일 아닌 것처럼 계속 경료도 절제술을 해주고 있는데 자기는 할 때마다 진짜 너무 힘들다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 재발을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고 방광 절제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많은 게 이 표재성 방광암 0기, 1기 환자분들이다. 그러면 실제로는 이 환자분들이 재발률이 얼마나 되길래 우리가 걱정을 하느냐? 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는 0기, 1기 표재성 방광암 환자분들이 경료도 절제술 하시고 대부분 그 이후에 방광 내 직주를 하는 BCG나 항암 치료를 하시는데, 이런 치료가 완전히 정립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20년 채 안 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000년대 초반만 해도 그냥 경료도 절제술만 했을 때 어떤 결과들이 있어 왔는지에 대한 연구 데이터가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봤더니 실제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경료도 절제술만 하고 이 이후에 BCG나 항암 치료를 안 했을 때, 그때의 0기, 1기 표재성 방광암 환자분들의 재발률은 얼마였냐면 70에서 많게는 80%.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정말 많죠. 그 다음에 70에서 80%가 재발을 했을 때, 그 재발한 환자 중에 한 30% 정도는 침습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침습암은 근육 침범암으로 진행을 하더라.
그러니까 70, 80%가 다 재발을 한다고 해서 다 근육 침범암으로 가게 되고 방광을 절제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한 30%, 많은 경우는 40% 정도까지도 보는 이제 그 정도가 침습암으로 가더라. 자,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모두 경료도 절제소를 하고 BCG나 항암 치료 하시잖아요. 자, 이랬을 때 지금 현재의 재발률은 어떠냐면요. 한 30%에서 많게 40%. 그 정도로 많이 줄었어요. 예전에는 7, 80%였다라고 하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대학병원에서 하는 표준치료 다 받으시면 한 30에서 한 40% 이렇게 많이 줄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재발률이 줄었잖아요. 근데 재발을 하는 이 30에서 40% 환자가 있죠. 그러니까 재발을 하면 그 다음 어떤 치료를 해요? 재발을 했으니까 다시 경료도 절제술을 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리고 또 후항암을 또 다시 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자, 이런 치료로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치료를 하더라도 한 10에서 많게 보는 데는 20%까지는 무슨 치료를 하더라도 이런 부분 치료에는 안 듣고 결국은 근육 침범으로 가서 방광 절제로 가시는 분들, 그분들이 한 10에서 20%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 걱정인 분들인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100% 표재성 환자분들이 계시다 하면은 모든 환자들이 다 공포에 떨고 계실 건 아니고, 결과를 봤더니 방광암 치료를 표준 치료를 다 받았을 때 그때 한 10%에서 많게 우리가 넉넉하게 잡았을 때 한 20% 정도 그 환자군들이 앞으로 재발을 좀 많이 걱정하셔야 될 분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연구 데이터에서 어떤 분들이 그러면 침습암으로 나중에 재발을 가게 될 가능성이 많은 그 10에서 20% 환자군이 되는가 봤더니 방광암은 무조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분화도예요. 분화도. 그러니까 병리 결과에서, 수술 결과에서 분화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고 계시냐면 분화도라는 단어로 알고 계신 분도 있고 등급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시고 저는 고등급이에요. 또는 저는 3등급이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같은 얘기예요. 자, 분화도, 이 등급, 그레이드라는 게, 고분화도라는 거는 그레이드가 높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등급 또는 그 그레이드가 높을 때 그 점수가 3점이에요. 그래서 3등급, 그러니까 이 환자군이 그런 재발률의 위험이 많은 분들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인자예요. 자, 그 다음에 다른 또 하나의 인자가 뭐냐면, 이제 표재성 방광암은 영기 내지는 일기 환자를 이야기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방광암은 굉장히 특이한 게 이제 영기가 또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CIS라는 상피내암하고 TA 기수라는 게 이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영기면 원래 다른 암은 굉장히 좋아야 되는데 이 방광암은 좀 그렇지가 않아요. 이 영기 중에서 CIS라는 상피내암,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이게 또 재발률이 높을 가능성이 더 높아져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재발 가능성이 높아지는 분이 다발성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 그 다발성이라는 게 뭐냐면, 방광 이제 내시경으로 절제를 할 때 한 군데만 있었던 게 아니라 두 군데, 뭐 세 군데, 네 군데 있어서 다 떼어냈는데 그 중에서 정말로 다발성으로 암이 있었다. 근데 그랬을 때 기준이 보통은 한 3개 이상으로 다발성으로 있었을 때 예후가, 재발률이 더 높더라. 그래서 이거를 이제 결론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어떠냐면요. 예후가 안 좋은 분들은 보통 이게 다 같이 혼재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표재성 방광암이었긴 한데, 자, 고등급이고, 그러면서 이런 분들이 상피내암도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으시고, 그 다음에 이런 분들 중에서 다발성으로, 그러니까 3개 이상 군데군데 보여서 그거를 다 절제하신 분일 가능성들이 보통 많으세요. 이분들이 이제 재발의 위험도가 좀 높으신 분들,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표재성 방광암 영기 내지는 1기인데, 자, 그래도 분화도가 낮았고 등급이 1등급이라든지 2등급이었다든지 이제 이런 분이라든지, 아니면 표재성 방광암 중에서 영기인 TA 기수였다든지 이런 분들은 예후가 좋은 편이기 때문에 막 너무 두려워하고 그럴 건 아니시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가 재발했을 때 그냥 계속 경료도 절제술을 여러 번 시행하면서 가시는 분들이세요. 자, 어떤 분들은 재발을 했는데 그냥 경료도 절제술 하면 됩니다 이러고, 어떤 분들은 재발했는데 방광 절제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이 차이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후가 안 좋은 분들은 재발을 했을 때 이걸 놔뒀을 때 방광 침습, 그러니까 근육 침범으로 결국 가게 되고 앞으로 더 안 좋은 경우로 가게 될 가능성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재발을 했을 때 선제적으로 치료를 이제 세게 들어가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후가 다르다.
우리 환자분들 대부분 방광암 진단 받았으면 몇 프로가 표재성이라고요? 70, 많게는 80%까지도 보는 게 연기 내지는 1기 환자다. 재발할까봐 굉장히 두려워하고 재발했을 때 방광 절제할까봐 혹시 방광을 적출하게 될까봐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계시는데 모든 환자가 다 그런 건 아니고 조심해야 할 분들, 관리하셔야 될 분들, 걱정하셔야 할 분들은 고등급이거나 다발성으로 있었거나 상피내암 같이 있었던 이분들이다. 자, 이랬을 때 이 방광암 같은 경우는 가장 좋은 보완 치료로는 이뮤노시안이라는 치료제이고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차근히 풀어가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방광암 환자분들 조금 답답했던 분들 나는 지금 어떤 상태지? 이제 이랬던 분들에게 오늘 좀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암에 대해서요 제대로 알고 제대로 치료해서 암 치료 꼭 성공합시다. 암 치유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